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기여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이미징 레이더 기술로 아마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비트센싱의 이성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고맙습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시청자부터 좀 인사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센싱 이성진 대표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받아서 회사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비트센싱은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만은 그 레이더 센서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네네. 산업 분야로는 그 모빌리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분야,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인프라 레이더 센서, 그리고 헬스케어를 측정할 수 있는 헬스케어 레이더 센서, 총 이 세 가지 사업 분야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 명칭이 아주 특이해요. 네. 저는 조용필 그 아주 우리나라 최고 가수의 네네. 바운싱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기업 명칭만 보면 그런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업의 의미, 명칭의 의미부터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보 단위의 최소 단위가 이제 비트잖아요. 네네. 비트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 센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제 합성어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최초의 기업명을 고민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후보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동의해 주셔서 비트 센싱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요즘 이 비트 센싱이 가장 주목받는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산업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 그 동안은 카메라나 라이더 센서 위주의 그 이제 자율주행 산업 시도가 많이 됐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그 자율주행의 최종 목표가 이제 안전이거든요. 근데 안전을 간과할 수는 없고 특히 이제 그 자동차의 안전이라고 하는 게 악천후 상황 혹은 야간 이렇게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안전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레이더 센서의 특징 자체가 어떤 그런 악천후 상황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아주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똑같은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많이 각광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징 레이더 기술이 뭔지 일반적인 그 레이더 기술과의 그 차이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레이더 센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치명적인 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체를 이렇게 깔끔하게 인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그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레이더는 거의 이제 그 백업 센서고 주로 이제 카메라와 라이다 개념의 좀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센서로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그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생기다 보니 이제 그 니즈가 이런 악천후 상황에서도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레이더 센서를 가지고 좀 더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볼 수 있는 센서가 아니라 좀 더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고정밀 센서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테슬라라든가 뭔가 전기차 하면서도 자율주행차가 간다 하는데 사실 운전사들이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핸들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도 그런데요. 이 이미징 레이더 기술을 할 때는 그런 그 불안감 같은 거 이런 거 말끔히 해소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그 이미징 레이더하고 카메라 센서나 라이더 센서가 이렇게 융복합되는 구조가 이제 최종 목표이고요. 결국 최종 그림은 레이더 센서 플러스 카메라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다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 센서긴 한데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아예 앨런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발표도 했는데 저희는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대학교 요즘에 랩에서도 카메라나 라이다 가지고 자율주행 구현하는 이런 랩들도 많습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 아직까지 그 자율주행 센서가 못 나오고 있는 이유가 다 있죠.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광이라든가 어떤 야간
특히 이제 안개 상황, 비 그렇죠. 오고 네네.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 개발하고 있는 4D 이미징 레이더 이게 최종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미징 레이더 기술에 대해서 사실 그 아직까지는 채택을 하는데 그 이성진 대표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네네.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건 아니고 네네. 테슬라의 수석 엔지니어가 결국 레이더가 백업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네. 안전을 위해서라고 네네. 하는 이제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네네. 뭐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는 목표 자체가 인간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사고율 제로에 도전하자라고 하는 네네네. 시작으로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고를 예방하는 게 이제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일론 머스크는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떤 그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그런 좀 공격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최종적으로는 뭐 보행자나 네네. 운전자가 안전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자율주행 센서 차량이 최종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오겠습니다. 아마 이 고성능 4D 이미징 레이더, 네네. 저희 에어 4D가 요즘 아주 굉장히 많이 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존의 레이더 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뭉뚱그려져 있고요. 네네. 기존의 어떤 그 물체를 압축시켜서 상하 구분을 할 수 없는 이제 센서들을 일반적으로 센서를 채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거의 이번에 그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제품은 물체를 상하 좌우뿐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까지 네네.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징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썼고요. 네네. 아직까지 조금 더 성능을 개선할 여지는 충분히 이제 더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시도가 충분히 그 어느 정도 시장이 먹힐 만한 수준은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 이제 국내 대기업과 협업 모델을 만들어서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어떤 계약도 저희가 수주해서 같이 공동 개발을 체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혁신상 실리콘밸리 이런 혁신상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뭐 덕창적 기술에서 이렇게 해서 뭐 혁신상을 받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특히 이 BT 센싱이 이렇게 실리콘밸리, CES라든가 이런 데 혁신상 받을 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때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단 그 레이더 센서를 가지고 이미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네. 이제 좀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뭐 관심들을 되게 좀 많이 가져주신 것 같고요. 네네. 뭐 그 덕에 네네. 이번에 이제 국내 대기업하고 협업 모델도 만들었고 네네. 또 이제 해외에 그 RF도 이제 굉장히 큰 기업들, 뭐 인피니언이라든가 뭐 NXP라든가 TI 같은 굉장히 큰 그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하고 직접 이제 연락이 와서 어떤 협업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도 받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준비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좀 반가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해외와 비교할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 경쟁의 위치 같은 거 이런 걸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사실 그 레이더 기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래된 기술은 맞고요. 네네. 거의 주도를 유럽, 뭐 독일이나 뭐 이런 일본 쪽에서 이제 거의 주도를 해왔다고 보시면 좋은데 네네. 최근에 한 10여 년 전부터 저희 국내에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그 이쪽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네네. 산업이죠. 네네. 결국 이제 이 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이제 주축 엔지니어들이 그 이제 그 국내 네네.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던 거고요. 네네. 기존에 이제 국내 대기업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또 새로운 기술들을 또 도전해 보자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도전이었던 거죠. 네. BT 센싱이 지금 기업을 설립한 지 몇 년 됐습니까? 2018년 1월이니까요. 네네. 4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4년 동안 이렇게 국내에서 주목을 받을 만큼 이렇게 빨리 성장했습니까? 사실 뭐 어려움도 있었죠. 네. 특히 이제 작년에 저희가 뭐 일반 스타트업들이 항상 겪는다는 뭐 데스밸리라고 하는 뭐 네네. 이런 좀 아픔도 겪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있었는데 이제 이거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특히 이제 CES에서 혁신상을 받으면서 네네. 국내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나 뭐 국내 그 정책 당국에서 지원을 많이 지금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데스밸리를 완전히 넘어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혁신상 이외에 많은 그 좋은 기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글쎄요, 뭐 수상을 굉장히 좀 많이 해서 네네. 이제 몇 가지 뭐 중요한 사실만 좀 말씀해 주시기 국토부 바랍니다. 장관상부터 네네. 뭐 하여튼 관련돼 있는 스타트업들이 받아야 되는 피칭 대회 대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많이 수상을 했고요. 이제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수상보다도 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완성된 제품을 출시하자라고 하는 포커싱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그런 쪽은 자제하고 결국 이제 산업 실질적인 기술 개발 쪽에 좀 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강방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 상장되지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시리즈 A, 시리즈 B 이런 자금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호평을 많이 갖고 있다는데 그 상황 좀 다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예, 지금 이제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데스밸리를 작년 한 가을 정도 이제 겪었고 네. 그 겪는 와중에서 회사가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좀 그 프리에이부터 시리즈 A까지 굉장히 좀 퀵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요번에 저희 특히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그 프리밸류 1,000억 정도의 한 100억 레이징, 100억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네네. 오히려 이제 오버부킹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좀 그 투자를 조금 만류하는 뭐 이런 입장까지 돼서 최종 이제 9월 말 최종 목표인데 현재 들어와 있는 거는 목표는 다 달성을 했고요. 추가로 이제 오버부킹돼 있는 자금이 이제 정리가 되면 여기서 크로즈를 할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부분적으로 지금 이제 세계가 하나니까 부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러브콜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는 그걸 좀 총체적으로 네. 기업의 성장성을 볼 때는 글로벌성을 항상 이렇게 그 VC들이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외에서 러브콜 같은 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초두에 저희가 이제 그 세 가지 산업 분야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네.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 또 하나는 이제 인프라 시장, 또 하나는 이제 웰리스, 그 헬스케어와 관련된 그 생체 신호 감지하는 이런 이제 분야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형 그 자동차 회사, 특히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센서 납품하거나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 챌린지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에서 티어 1이라고 하는 그쪽 그 대기업들하고 저희 협업하는 모델로 산업 그 방향성을 좀 잡고 있고요. 네네. 당연히 이제 그 티어 1하고 그 글로벌 기업, 특히 이제 뭐 미국 전기 회사라든가 네네. 뭐 중국 포함해서 유럽 여러 군데로 지금 마케팅을 잘 하고 있고요. 좋은 성과가 나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는 이제 최종적인 기술에 대한 이걸 좀 담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인프라와 관련된 산업 분야는 최근에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그 핵심적인 기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기술이 이제 그 교통이거든요. 네네. 교통이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그 CITS라고 하는 그 ITS 시스템에 그 이제 어떤 그 포커싱이 많이 가 있는데 그 ITS를 구현하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도로의 그 교통량을 파악하는 센서예요. 네네. 근데 이제 교통량을 그동안은 이제 도로 밑바닥에 깔아서 하는 접촉식 센서 이런 것들 썼는데 저희가 지금 요번에 출시한 작년 12월에 출시한 그 ATM220이라고 하는 AI 센서가 있는데요. 네네. 걔는 이제 카메라하고 레이더가 같이 결합이 돼 있고 콜라보 돼 있다 보니까 기존 제품의 성능보다는 거의 뭐 한 30% 이상 성능을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그 호평을 받고 있고요. 여러 군데 이제 POC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웰리스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의 생체 신호를 통해서 네. 특히 이제 주무실 때 이분이 어떤 형태로 주무시는지 혹시 주무시면서 코를 많이 고는지 네. 아니면 몸부림을 많이 치는지 네. 혹은 이제 무호흡증이 생기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국내 굴지의 병원들 네 군데하고 같이 이제 그 병증 예측까지 해보자라고 하는 네네. 컨셉으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이걸 지금 그 제품 출시를 했는데요. 한 달 전에 저희가 이제 파리에 가서 그 전시회 갔다 왔고 한 2주 전에 그 싱가포르에 그 전시회 갔다 왔는데 저희 그 갔다 왔던 그 담당 직원들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거의 뭐 문정선시를 이루었다 할 정도로 관심이 그럴 것 굉장히 같습니다. 많으십니다. 네네. 특히 이제 고령화라고 하는 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네. 특히 이제 독거노인들을 어떻게 케어할 건가라고 하는 게 각국 정부의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저희가 또 이제 발맞춰서 적절한 그 기능들을 갖춘 이제 센서를 출시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교통관리에서 바닥의 센서식은 사실 이게 도로의 안전에 도움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유, 그렇죠. 왜냐하면 세게 달리다가 그 기능을 알면 딱 섰다가 다시 달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건 종합적으로 이미징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모든 걸 관찰하다 보니까 결국 도로의 안전율, 교통사고율 이런 거 확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 이 운전사분들은 좀 이성진 대표님이 싫어할 거고 사회 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요. 이 불법 운전하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 복지적으로는 특히 어린이 교육, 어린이라든가 이런 거 안전을 담당하는 데 있으면 굉장히 아마 환영하실 거로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이제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운전 방식을 이제 뭐 캥거루식 운전이다 캥거루식 뭐 이렇게 운전. 하죠. 네네. 막 열심히 오다가 앞에서 탁 섰다가 또 가고 네. 막 이런 방식인데, 이제 저희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의 시계와 관계 없이 거의 한 300m 정도를 그대로 관찰하거든요. 300m 앞에서부터 이 차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찰청이나 교통공단이나 국토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그전에는 바로 앞에서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측정 방식이 그렇게 돼 있었는 건데. 그래서 뭐 이동식 카메라든가 뭔가 해서 맞습니다. 또 쓸데없는 비용들이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 거리를 늘려서 또 300m라고 하는 게 또 300m도 한계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저희는 또 이제 어떤 제품을 또 기획하고 있냐? 그러면 이걸 또 2배 이상 늘리는 뭐 이런 센서들을 또 기획하고 있고, 이걸 양쪽으로 바라보면 거의 1km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양쪽으로도요? 그렇죠. 이제 네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제 한 센서를 양쪽으로 설치하게 되면 양쪽을 보이니까 거의 1km를 이제 감지하는 이런 정도의 센서를 또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돼 가지고는 좀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나라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고율도 확 줄이고요? 그렇겠죠.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완견을 지금 이렇게 지금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신이랑 같이 있을 땐 괜찮은데 이렇게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뭐 애완견과 같은 펫 호텔이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래서 하는데요. 이거 있으면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뭐 감시가 가능한데요. 네네. 저희 센서가 특히 이제 저희가 레이더 센서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장점이 그 프라이버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카메라와 관련된 거는 사실 애완용 카메라가 됐던 독거노인 케어용 카메라가 됐던 사람을 누군가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요즘에 해킹이라든가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게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저희 레이더 센서는 사실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알겠으나 뭐 잠을 주무시는지 아니면 약간 뭐 몸부림을 치시는지 걸어 다니는지 뭐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지 뭐 이것까지 사실 파악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애완견을 위해서 요즘에 이제 카메라 기반으로 그 센싱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실내를 자기 집안을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당연히 그 시장이 좀 무르익고 저희가 진입할 만한 충분한 뭐 시장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현재 기능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지 차원에서도 이런 소위 그 AI 4D 같은 이런 레이더 기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체 신호 센서 네네. 이게 지금 그 국가에서도 독거노인을 어떻게 케어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하고 실제로 저희가 납품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뭐 군에 뭐 특정 저희가 이제 납품한 군이 있는데 그 군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들이 요즘에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특히나 이제 화장실 같은 데 낙상 사고가 벌어지면 이분들이 걷지를 못해요. 결국은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는 뭐 이런 불행한 사건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센서를 침실, 화장실, 거실 이렇게 한 3군데 정도 설치를 해놓으면 이분이 어떤 행동 패턴을 평소에 보이시는지 네네. 그리고 화장실에 가셔서 일상적으로 일을 보시고 나온 건지 아니면 넘어지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거나 화장실에서 넘어지시거나
특히나 이제 센서 3개를 전체 융합해서 보면 이분이 집안에서 활동 반경이 평소에 8시간 주무시는 분이 계속 12시간 이상 계속 침실에만 계시다라고 하면 또 이거는 또 복지사가 직접 연락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체계를 갖춰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는 이렇게 이미징 레이더 기술을 해서 인공지능의 데이터랑 분석하면 사람의 행동마다 어떤 쪽의 치료법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거기서 컨설팅 업체도 적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범위로 확장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성진 대표님 앞으로 그쪽에 사업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체 신호를 수집하는 목적 자체가 뭐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 굉장히 많은 분들의 데이터, 생체 신호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니 결국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병증에 대한 거하고 약간의 유사성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특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굴지의 병원 4군데하고 수면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특히 병원의 수면센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병증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저희가 피처를 계속 뽑고 있고 데이터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지금 최종 목표가 내년까지 한 3,000명의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환자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 말은 되게 쉽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요즘에 IRB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체계 이것 때문에 환자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갖고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저희는 이게 국제 과제를 통해서 병원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또 이제 국제 과제에 대한 비용도 이제 국가에서 좀 지원받고 그래서 한 3,000명의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데이터가 완료되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유례가 없는 데이터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 계획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 3년 후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시리즈 A를 끝내고 나서 지금은 좀 더 내실을 기할 타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저희가 고객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제품이 완료되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글로벌한 기업 또 이제 시장 친화적 기업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 이제 IPO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좀 더 기업의 등치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뭐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 질문을 좀 여쭈고 싶었었는데요. 사실 레이더 이미징 하면 모르는 분야가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이제 접근하지 못했던 지구의 분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증강현 시대에 이렇게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세계 인류가 그동안 보이는 것은 다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개발돼서 이상기후가 돼서 지금 세계적으로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지구 보전 차원에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레이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저기 뭐 어쩌고 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넥스 소사이티를 여는다. 지금의 지구의 생활보다도 넥스 소사이티를 연다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우주 개발 시대를 연다 하는 측면에서 이 레이더 기술 이런 게 이미징 레이더 기술이 굉장히 이게 잠재성이 높다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미래 예측서를 보고 이렇게 아마추어이던 시간쯤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관련 분야의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제 레이더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보시면 뭐 군사용 레이더를 전부 생각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뭐 뺑글뺑글 돌아가는 뭐 이런 레이더 해서 지금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 맞습니다. 뭐 공항에 나오는 비행기를 추적하거나 뭐 이러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어떤 하드웨어, 큰 하드웨어를 만들고 이러는 거에 대한 난이도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항공 레이더가 가장 쉬워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날아가는 물체 하나만 감지하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사실 좀 난이도가 낮은 기술이긴 한데 자동차 레이더는 또 그 반면에 센서는 굉장히 작고 컴팩트해져야 되지만 주변의 물체, 감지해야 될 물체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거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또 하드웨어를 또 굉장히 작게 만들고 자동차 안에 숨겨야 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작은 물체 안에 그런 복잡한 소프트웨어들을 인베딩하는 기술. 또 요즘엔 최근엔 또 이거를 AI로 또 어떤 성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기술 해서 관련된 기술만 따져도 굉장히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기술들이 한 5-6개가 융복합돼야 제품 하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시리즈 A를 빨리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도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거의 없어요. 국내에. 저희가 이제 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그 엔지니어를 키우려면 최소 석박사 인원들을 모셔다가 한 1년 정도 트레이닝을 열심히 시켜서 해야 이제 실제 현장에 적용할 만한 뭐 이런 기술 엔지니어들을 양성할 수 있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기술자들을 사실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네.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분야일 것 같아요. 결국 이 엔지니어들이 없다 보니까 산업이 확산되는 게 약간 그 젖어지는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실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뭔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가 되게 쉽죠. 네네. 다만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기술이거든요. 아날로그 기술이 갖고 있는 고유의 또 이런 노하우 뭐 이런 것들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산업이 갑작스럽게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회사에서 가장 큰 그 뭐 이슈라고 하면 엔지니어를 어떻게 좀 더 확보하고 브링업 시킬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가장 큰 고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시청자분한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에 회사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 레이더와 관련돼 있는 그 산업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좀 귀한 기술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그 회사 내에 좋은 엔지니어들 많이 그 양성해서 좀 더 국가 발전과 어떤 사회 발전에 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좀 우리가 요청이 있을 때 꼭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